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먼저 구독을 꼭 눌러주셔요. 그래야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는데 힘이 납니다. 태종 이방원 피해 왕좌에 오른 남자. 프롤로그 1367년 한 아이가 태어나다. 다섯째입니다. 날이. 삼파의 말에 이성계는 잠시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장남도 차남도 아닌 다섯째 아들. 그저 평범한 아들 중 하나로 여겨질 운명이었다. 하지만 그 아이 이방원의 눈빛은 달랐다. 일부 야망의 씨앗 1383년부터 1392년까지 아버지의 그림자. 16세의 방원은 과거에 합격했다. 형들보다 먼저. 그것도 당대 최고의 성적으로. 이 아이 범상치 않구나. 정몽주가 그를 눈여겨보았다. 정도전도 조준도 주목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 소년의 머릿속에서 이미 권력의 판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방원은 생각했다. 아버지는 무인이시다. 칼로 세상을 움직이신다. 하지만 세상을 진짜 움직이는 건 말과 글이다. 그는 유학자들 사이를 누볐다. 정도전과 술을 마시며 역성혁명론을 들었다. 정몽주를 찾아가 고려에 대한 충절을 들었다. 그리고 계산했다. 누가 이기든 나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1388년 위화도 회군. 아버지 요동정벌은 무리입니다. 20살의 방원은 아버지를 설득했다. 하지만 이성계의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었다. 압록강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렸을 때 조선의 역사가 바뀌었다. 고려는 끝났다. 하지만 새 나라는 누구의 것인가? 1392년 선주교의 피. 정몽주는 고려를 지키려 했다. 마지막까지. 어느 밤 정몽주가 선주교를 건너고 있었다. 정 선생. 어둠 속에서 방원이 보낸 자객들이 나타났다. 철퇴가 내려쳤다. 에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정몽주가 쓰러지며 은조렸다. 방원은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미안합니다, 선생. 하지만 역사는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조선이 건국되었다. 아버지 이성계가 태조가 되었다. 하지만 방원은 알았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이부 피의 왕자 1392년부터 1400년까지. 정도전 그 거대한 벽. 새나라 조선에서 가장 큰 권력은 태조 이성계도 왕자들도 아니었다. 정도전이었다. 나라는 신하들이 다스려야 합니다. 왕은 상징이면 됩니다.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나라를 꿈꾸었다. 육조를 장악했고 군대를 움직였다. 심지어 새 궁궐 경복궁도 그가 설계했다. 방원은 분노했다. 아버지가 피 흘려 세운 나라를 저자가 차지하려 한다. 더 큰 문제가 있었다. 태조는 막내 방석을 세자로 삼았다. 강씨 소생의 어린 이복 동생. 형님들을 제치고 막내가. 둘째 방과가 분노했다. 넷째 방간이 칼을 갈았다. 하지만 진짜 칼을 간 건 다섯째 방원이었다. 1398년 8월 26일 1차 왕자의 난. 오늘 밤입니다. 방원은 신복 이숙번 조영무에게 명했다. 정도전의 집을 치시오. 한 명도 살려두지 마시오. 한밤중 정도전은 침상에서 잡혀나왔다. 방원, 내가 감히. 정승, 당신은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원하셨습니다. 칼이 내려쳤다. 남은과 심효생도 죽었다. 세자 방석도 방번도 죽었다. 태조 이성계는 통곡했다. 내가 뭘 위해 이 나라를 세웠단 말이냐? 방원은 무릎 꿇었다. 하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다. 아버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방과 정종이 되다. 방원은 왕위에 오르지 않았다. 둘째 형 방과를 왕으로 추대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방원은 권력을 원하지 않는가? 아니다. 그는 계산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지금 왕이 되면 역적이 된다. 형님을 앞세우고 나는 뒤에서 실권을 잡는다. 정종은 허수아비 왕이었다. 모든 결정은 방원이 했다. 1400년 2차 왕자의 난. 하지만 넷째 형 방간이 참지 못했다. 왜 다섯째 놈이 날뛰는가?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 방간이 군사를 일으켰다. 이번엔 형제끼리의 전쟁이었다. 방원은 친히 갑옷을 입고 말에 올랐다. 형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개경거리에서 화살이 빗발쳤다. 방원의 투구에 화살이 꽂혔다. 조금만 빗나갔어도 그는 죽었을 것이다. 하지만 방원은 웃었다. 나는 죽지 않는다. 아직 할 일이 남았다. 방간은 패했다. 이제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었다. 삼부왕이 된 남자 1400년부터 1418년까지 1400년 11월 즉위. 형님 왕위를 내려놓으십시오. 정종은 한숨 쉬었다. 내 진작 내려놓고 싶었다. 내가 하거라. 마침내 방원은 왕이 되었다. 태종. 그의 나이 34. 두 번의 피바람을 겪은 끝에 얻은 왕관이었다. 하지만 그 왕관은 무거웠다. 피의 냄새가 진동했다. 왕권 그 외로운 싸움. 태종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군대를 장악하는 것이었다. 이제부터 사병은 허락하지 않는다. 모든 군대는 국가의 것이다. 공신들이 반발했다. 전하, 그건 너무. 싫으면 나가시오. 태종의 눈빛에 아무도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다음은 육조직계제. 모든 보고는 왕에게 직접 올린다. 의정부를 거치지 않는다. 대신들이 항의했다. 전하, 그러시면 전하께서 과로하십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 태종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했다. 하루에 수백 건의 보고서를 결제했다. 신하들이 혀를 찼다. 저 양반 제정신인가? 하지만 나라는 돌아갔다. 그것도 정확하게. 피의 숙청은 계속된다. 태종의 칼은 멈추지 않았다. 1406년 처남들, 왕비 민씨의 오빠들 민무구민무질 형제가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태종은 주저하지 않았다. 외척이 권력을 잡으면 나라가 흔들린다. 처남들을 사형시켰다. 왕비 원경왕후가 통곡하며 달려왔다. 당신, 어떻게 내 오빠들을? 왕비, 나는 당신의 남편이기 전에 조선의 왕이요. 그날 이후 왕비는 태종과 말을 섞지 않았다. 10년 넘게. 1410년 장인 민제.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장인 민제가 태종을 비판했다는 소문이 들렸다. 저런 피비린내 나는 자가 왕이라니. 태종은 장인마저 유배 보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게 내버려 두었다. 신하들이 떨었다. 전하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으시다. 태종은 대답 없이 다음 보고서를 펼쳤다. 1417년 세자를 바꾸다.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이 남아 있었다. 장남 양녕대군. 총명하고 재능 있는 아이였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세자가 또 기생집에. 세자가 매 사냥을 하다가 세자가 승려들과 어울려. 태종은 수없이 경고했다. 양녕아, 내가 왕이 되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겠느냐? 아버지,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태종은 결단했다. 세자를 바꾼다. 셋째 충령. 조정이 발칵 뒤집혔다. 전하, 장자계승을 어기면 나라가 먼저다. 셋째 아들 충령대군. 21살의 충령은 학문에 미쳐 있었다. 책을 읽다가 눈병이 생길 정도로. 충령아. 예, 아버님. 내가 왕이 되어라. 아버님.
태종은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나는 피로 이 나라를 세웠다. 너는 그 피를 닦고 꽃을 피워라. 충령은 눈물을 흘렸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처럼 강하지 못합니다. 강할 필요 없다. 내가 할 일은 따로 있다. 사부 상황의 그림자 1418년부터 1422년까지 1418년 퇴위. 태종은 왕위를 내놓았다. 51살. 아직 한창 일할 나이였다. 왜 물러나시는 겁니까? 충령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그리고 나는 이제 지쳤다. 하지만 완전히 물러난 건 아니었다. 내가 상황으로서 뒤에서 지켜보겠다. 세종 즉위 초기 실권은 여전히 태종이 쥐고 있었다. 1421년 마지막 비극 세종의 장인 시몬. 세종이 즉위한 지 3년째 되던 해. 세종의 장인 시몬이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세종은 아버지 태종을 찾아왔다. 아버님, 장인어른은 결백합니다. 충령아. 태종의 눈빛이 차가웠다. 내가 왕비 아버지를 죽였던 것을 기억하느냐? 아버님, 나는 내가 나처럼 되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외척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시몬은 사형되었다. 세종은 통곡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다. 태종은 혼자 중얼거렸다. 아들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것이 왕의 숙명이다. 일화 호랑이 사냥. 태종은 평생 호랑이 사냥을 즐겼다. 어느 날 신하가 물었다. 전하, 위험하지 않으십니까? 태종이 웃었다. 호랑이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다. 짐승은 정직하다. 한 번은 호랑이가 태종에게 덤벼들었다. 신하들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태종은 직접 칼을 뽑아 호랑이를 찔렀다. 이 정도는 되어야 왕이지. 일화 백성과의 대화. 태종은 자주 미행을 나갔다. 어느 날 시장에서 한 노인이 불평했다. 요새 임금이 너무 독하다더군.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인다네. 태종이 옆에서 물었다. 하지만 나라는 잘 돌아가지 않소? 그야. 그렇긴 하지. 그럼 된 거 아니오? 노인이 태종을 빤히 보았다. 자네 임금 편을 드는 걸 보니 벼슬아치인가? 태종은 웃으며 떠났다. 일화 후에 1421년 어느 밤 태종은 홀로 술을 마셨다. 전하, 주무셔야 합니다. 나는 괴물인가? 신하가 대답하지 못했다. 정몽주도 죽였고 동생들도 죽였고 처남들도 죽였고 나는 대체 누구를 위해 이 짓을 한 것인가? 전하. 하지만 다시 돌아가도 나는 똑같이 할 것이다. 그것이 왕이니까. 오부 죽음 1422년. 마지막 봄. 1422년 5월. 태종은 병들었다. 오랜 과로와 스트레스가 몸을 망쳤다. 세종이 침상 옆을 지켰다. 아버님. 충령아. 예, 아버님. 후회하느냐? 왕이 된 것을. 세종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이 닦아주신 길입니다. 태종이 웃었다. 거짓말. 내 눈엔 두려움이 가득하다. 그래야 한다. 왕은 항상 두려워해야 한다. 교만한 순간 나라가 무너진다. 태종은 세종의 손을 잡았다. 충령아, 나는 칼로 나라를 세웠다. 너는 그 칼을 쓰지 마라. 아버님, 너는 붓으로 나라를 다스려라. 백성을 사랑해라. 내가 하지 못한 일을. 5월 10일 최후. 태종 이방원은 56의 나이로 눈을 감았다.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다. 나는 옳았는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장례식에서 온 나라가 울었다. 어떤 이는 그를 폭군이라 했고, 어떤 이는 그를 영웅이라 했고, 어떤 이는 그를 괴물이라 했다. 하지만 모두가 인정했다. 저 사람이 없었다면 조선도 없었다.
에필로그 역사의 판결. 태종 사후. 세종은 아버지의 묘 앞에 섰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처럼 강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없고 냉혹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세종은 무릎 꿇었다. 아버님이 피로 세운 이 땅에 제가 꽃을 피우겠습니다. 백성을 위한 글자를 만들겠습니다. 아버님이 하지 못한 모든 것을 아버님의 칼이 멈춘 곳에서 재붓이 시작되겠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무덤 위로 꽃잎이 흩날렸다. 그리고 역사는 계속되었다. 맺은 말 태종은 누구였는가? 태종 이방원. 그는 영웅도 폭군도 아니었다. 그는 선택을 한 사람이었다. 사랑받는 것보다 나라를 택했고, 인정받는 것보다 안정을 택했고, 행복보다 책임을 택했다. 역사는 그를 이렇게 기록한다. 조선의 기틀을 완성한 왕. 왕권을 확립한 군주. 냉혹하지만 유능했던 통치자. 하지만 무엇보다 세종을 가능하게 한 아버지. 그의 피 위에서 한글이 탄생했다. 그의 칼 위에서 평화가 찾아왔다. 그것이 태종 이방원의 일생이었다. 나는 괴물이 되었다. 하지만 나라는 살렸다. 태종 이방원 1367년부터 1422년까지